지난번에 제가 취준생 무드로 돌아가서 프로필과 자기소개서를 정말 냉정하게 평가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엔 누구 차례게요? 제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보비 씨가 가진 스펙과 재능이 좀 너무 대단해서 조금 좀 자신이 없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그럴까요? MC 유재환의 노래 보여줘. 보여줘. 뭐 걱정되네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재환 씨의 프로필입니다. 납니다. 성별 남자고요. 네. 취미와 특기 역시 노래와 작곡입니다. 그쵸?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럼요. 근데 학점대가 2점대. 2.5점 만점. 네. 예. 자, 그리고 자격증. 네. 워드 프로세서 1급도 있고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 갔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천재였어요. 있고. 예. 한국저작권협회 회원입니다. 네, 와, 그렇죠. 이건 남들이 함께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럼요. 스펙인데 대단합니다. 될 겁니다. 자, 모의토익 990점. 그럼요. 만점 자, 이건 받아봤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도 볼까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네. 축구부를 했네요. 그렇죠. 축구 잘합니다. 네, 그리고 기타 경력으로는 네. 옷가게 아르바이트 경험, 네. 그리고 실용음악학과 외래 교수, 네. 현 취업을 부탁해 MC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특이사항. 와, SNS 팔로워가 무려 17만 명 이상이에요. 그럼요. 와, 감사하게. 더 대단한 게 밑에 있어요. 예. 음반 차트 올킬. 자, 요것도 이제 어떠한 그 과장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저때 이제 명세떡볶이 때 처음 2014년이거든요. 와, 저때 네. 우리나라에 음반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죠. 멜론, 벅스뮤직, 뭐 엠넷, 소리바다 전부 통합으로 와, 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네. 일단은 학점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2점대 학점. 2.5점 시력 학점이라고 만점. 하죠. 그렇죠. 네, 시력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네. 아무래도 이 전공인 법학보다는 작곡을 좀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렇죠. 자, 멘토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스펙이 법학 전공했다는 점이 예. 기업에서 인사나 총무나 네. 벌써 지루하시죠? 인사, 총무, 아니요. 뭐 법무팀, 예. 구매 담당자 이런 쪽이 맞아요. 근데 이미지에는 그런 쪽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네네. 그 궁금한 점 이제 남성이니까 이제 예. 계시니까 진짜 면접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예. 병역의 이제 네. 병역의 의무를 네네. 하셨는지. 물론입니다.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와.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예. 학점대가 2점인 이유가 네. 왜 어떤 이유, 운동권 그 당시에는 운동권이요. 축구 보니까 운동권이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이제 공부가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예. 시작해서 그래서 아쉽게도 그 성적 관리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점이 약간 출결과 좀 관련이 있어서 예. 아쉽게도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결을 다 했다면은 충분히 4점대 100%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필 보고 이제 특이한 부분은 네. 전공이랑 너무 맞지 않는 경험들이 많은데 그 경험들이 굉장히 특별해서 그렇죠. 네. 기업의 면접만 서류에서 이제 필터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 토익, 예. 모의, 뭐 점수 이런 게. 근데 면접만 안 되면 올킬을 할 수 있는 경험이세요. 그러니까 윗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 기업체에서. 예. 저는 궁금한 게 저와 같이 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최종일 고졸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일반 직장은 조금 무리겠죠. 아니 지금 그 과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이나 경험 위주로 사람을 키운다는 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예. 취미가 축구입니다. 아하. 진짜로요? 그럼요. 이름이 그 당시 별명이 유메시였어요. 유메시. 메시였습니다. 축구나 등산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네. 축구랑 등산을 많이 해요 보통.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게 그 볼 있지 않습니까? 볼 항상 볼 직장 상사가 넣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갖다 주는 역시. 택배 프리킥 서비스 그 진짜 기가 막히게 있었어요. 프리킥 넣으면은 제가 절대로 골 안 넣어요. 네. 꼭 그분 앞으로 공을 갖다 줘서 발 넣으면 딱 들어가게. 이거야말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MC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제가 임사 담당자라면 네네. 이제 축구 경기가 있으면 야유회 때 네네. 축구 중계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아합니다. 중계 같은 중계도? 것도. 네네네. 자, 그리고 이거 모의토익 점수가 있는데 네. 이건 뭔가요? 이거 정식 점수가 아니죠? 그럼요. 정식 점수 이 당시 경력이 이게 중학교 때 봤던 모의톡 점수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제가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어적인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예. 수십만 번을 봤지만 여러 사람들 거를 근데 예. 모의 토익을 쓰신 분 처음
수십만 명 중에 처음인 겁니까? 처음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 역시 뭐 예, 제가 이걸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네 특별하게 보여요. 굉장히 재치 있어 보이고. 차별화돼 예,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이력이니까. 예, 예. 실제 모의 토익 본 게 또 팩트라면은. 팩트라면 예, 실제로 토익 점수, 토익 게임이 있어요. 네네.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오. 토익 게임 대회를 하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예, 내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써서 어필이 된 예. 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 모의 토익 점수를 쓴 분은 예. 정말 한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오.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예. 또 특이한 게 예. 프로필에 SNS 팔로워 수가 17만 명이라고 아, 적혀 그럼요. 있습니다. 예. 멘토님 실제로 이력서에 이런 부분을 적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굉장히 주로 이제 홍보 마케팅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엔지니어 쪽에 이런 거는 사실은 연관성이 없고 네. 지금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예? 계통에 혹은 이제 뭐 홍보나 마케팅 계통에 계신 분들은 팔로워 수가 몇 명이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 네.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다. 예. 실제로 트위터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필이 돼요. 왜냐면 그건 세상이랑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있는 네네. 그 결과물을 네. 실제로 보여드리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예, 어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만큼 잘하고 있다 이 예. 뜻입니다. 네. 아, 그요. 아, 다 알아요. 17만 명. 저는 17만 명 다 알아요. 예. 확실해요? 아니요. 그리고 또 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적었는데요. 그렇죠.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20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백화점, 아주 유명한 백화점, S백화점에서 네. 그 B사,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옷 진짜 많이 팔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베스트 판매왕 와. 말하는 것마다 예를 들면 옷이 좀 크다. 요즘 넉넉하게 입으니까요. 네. 옷이 좀 작다. 얻어입은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돼. 좀 큰 걸 입으세요. 그러면서 엄청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장난 아니죠. 그렇게 옷 위도 사면은 밑에 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허리 벨트라던가 아니면 가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사람을요 마네킹화 시켜서 계속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재한 씨 안 만난 네. 게 다행이네요. 그때 걸렸으면 엄청 샀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게요. 열심히 팔았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세요. 처음 봅니다, 저도. 예. 이런 경력. 그래서 실제로 경력이 만약에 지금 없는 신입이라면 예. 직무를 예. 직무 적성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랑 적성은 다르거든요. 적성이 뭐에 맞는데 꿈은 다르니까 꿈이랑 적성이 일치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직무라면은 이제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인사 담당자. 그다음에 좀 투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 정직하고. 그래서 구매 담당자, 구매 구매팀, 담당자. 구매는 굉장히 투명해야 되니까 인사 담당자, 구매 담당자 그리고 법무팀에는 맞지 않아요. 학점이 2점인데 고시 준비도 안 하셨고 그래서 법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지만 예. 이제 너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법학을.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여러 가지 해고에 대한 통보나 월급을 줄이거나 뭐 휴가를 금지한 내용도 유재한 MC님이 말씀하시면 왠지 납득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거를 경영진이 활용을 하셔서 뽑는다면 HR 스페셜리스트로 좀 맞는 것 같고. 이야, 예.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허허허. 예, 제 조언은 그렇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사실 우리 재한 씨는 다재다능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네, 예. 이렇게 재한 씨의 프로필을 잠깐 훑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 희망 직무에 맞춰서 좀 글을 써봤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라디오 DJ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라디오를 제가 3사를 다 하고 있어요. 와. 지상파, 그 KBS, SBS, MBC 네.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청취율도 제일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게스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와 나도 정말 내 코너를 맡은 게스트가 아니라 나만의 그 시간대를 할당한 그 DJ가 되고 싶다. 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 DJ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네. 취업을 부탁해 MC 재환 씨가 라디오 DJ 도전하면서 작성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다른 DJ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가 질문이네요. 예. 재한 씨 이 질문 들었을 때 어떤 키워드가 떠올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DJ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른 DJ들보다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빠른 언어 구사력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저희 무기가 아닐까. 라디오라는 매체에 있어서는 네.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썼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유지한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나도 언젠가 라디오 DJ가 되고 말 테야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소통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라디오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좋은 매개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를 맞추며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음악을 들으며 감성을 나누는 일은 라디오 DJ만이 가진 최고의 기쁨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왜 유지한을 뽑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PD님, 제가 만약에 2시의 데이트 DJ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끊임없이 말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전화 좀 끊자. 벌써 2시간 넘게 통화했어. 그래? 그럼 이따가 만나서 마저 이야기하자. 라디오는 1, 2초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방송사고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출연하려고 하는 그 게스트가 사고를 당하거나 일이 생겨서 못 나올 때 저는 혼자서 충분히 2시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방송을 하루 종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라디오 DJ로서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미 씨, 미용실 다녀왔습니까? 훨씬 어려 보이고 예쁜데요. 라고 7살 꼬마부터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청자와 전화 연결할 때 매일 출연하는 게스트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칭찬의 대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의 한마디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애청자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기분을 좋게 오후를 매일매일 보낼 수 있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네. 라디오 PD라면 네. 뽑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뽑아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도 잘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약간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어서 저 같으면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 계시니까 좋은 말을 제가 드려야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비판도 드릴 거고. 근데 네. 우선은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서 저는 진짜 이 방송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와. 정말 더 좋은 칭찬인가요, 이게? 네. 너무 제가 면접관이어도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DJ로서 예. DJ가 어느 정도 이제 물론 마인드 속엔 있겠지만 네. 세상에 이제 어떻게 기여를 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될지 뭐 사람들한테 어떤 기쁨과 감동을 어떤 식으로 주고 싶은지 왜 DJ를 하려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 줄만이라도 좀 강하게 들어가 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드바이스. 앞에 계시니까. 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라디오 DJ가 된다면 예. 어떤 컨셉의 코너를 하고 싶은지 작성하시오. 이런 질문은 재밌네요. 그래요? 이 보통 코너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참 예. 쓰기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재한 씨 잘 썼어요? 진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만큼은 진짜 진정성 있게 어. 정말 많이 생각했던 부분. 이거 네. 원래는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했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거는 라디오 거다. 라디오에서 하면 대박 난다. 라는 생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 국민 투표 라디오 진짜 목소리를 찾아라. 제가 라디오 DJ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대모사 토크쇼입니다. 예, 제가 성대모사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윤문식 선배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똑같다.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네. 여기다가 이제 살짝 목소리를 굵게 하면은 모션을 같이 와야 되는데 자 JK입니다. 잠자든 네, 이건 좀 민망하네요. 네. 이렇다면 요것을 좀 발전되게 네. 최홍만 아저씨가 했어요. 최영만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홍만이죠. 이번 밥상을 겪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이번 경쟁 각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만 가져가도 네, 인정. 똑같습니다.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만날 일 없어요. 무서워서 못 만나가지고. 링에서. 그분은 그리고 또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니까 잘 피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게
성대모사 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네. 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성대모사 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대모사의 달인들을 스튜디오에 딱 모아가지고 라디오 토크쇼를 진행할 거예요. 이 진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조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 진짜 이건 실제 주인공입니다. 네. 그분을 이렇게 딱 모셔놓고 목소리가 닮은 출연자 2명을 놓고 정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선균 씨가 나왔어요. 일반인 중에 이선균 씨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한 명. 진짜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3명 놓고 누가 진짜일까 멘트 순서대로 한 다음에 이걸 찾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방송이 끝나갈 때쯤 이제 목소리를 이제 맞추면은 그분한테 이제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선물 드리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원 사람 한 명 놔두고 각자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오는 거야, 일반인 중에. 그래서 일반인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사람 4명, 원래 진짜인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5명 중에 자, 이 중에 진짜는 누구일 것인가? 라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 때는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듣는 것 때는 진짜 재밌단 말이죠. 이런 거를 조금 약간 개그화 시켜서 멘트를 좀 읽고 좀 서로 싸우고 이러면 진짜 재밌단 말입니다. 요 코너가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오직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에 집중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그 성대모사 토크쇼 2시의 데이트에서 이제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할 것이라는 저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계속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자꾸 계속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자,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 자료가 최용만 됐어요. 씨가 계속 나올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는 게 일반 3분만 모셔요. 그다음에 과연 이 중에 진짜가 있을까 없을까로 하면 되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섭외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일반 중에 진짜 참가자를 찾는다 정말 10만 명도 넘어요. 진짜 2년 동안 매주 섭외를 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그중에 고정 게스트가 한 명 들어서 자 오늘은 이분이 진짜일까 아닐까요? 라고 해도 이거는 아이템이나 뭐 아무튼 그 섭외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장담합니다. 뭐 아니면 더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그러니까 어중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아주 굉장한 정말 이슈가 나서 계속 웃을 것 같고 뭐 정치인도 섭외하시겠고 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웃긴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섭외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프로그램만 잘 짜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 성대모사 아이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네. 진짜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제 네네네. TV를 안 보는데 듣는 거잖아요. 그쵸. 들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번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볼게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으세요. 어떻게 네. 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유재현이다. 오빠 사인해주세요. 오빠 사진 같이 찍어요. 기분은 좋은데요. 이 무한도전 출연 후에 이제 갑자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는 사실 뜻하지 않게 공황장애가 좀 생겼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조금 두려웠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 얘기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요. 좋은 이야기라고 해도 누가 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게 조금은 두렵고 없지 않아 무서웠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 섭외가 늘고 많은 TV 채널에서 제 모습이 나와서 인지도가 늘었지만 저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치 못했습니다. 식욕도 좀 떨어지고 밥을 굶고 좀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좀 속으로는 우울했던 것 같아요. 불면의 나날도 좀 계속됐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다가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던 중에 저는 이제 정신의학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팀에서도 시간을 내서 의사를 만나 상담했고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치료해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지금은 원래의 모습에 돌아왔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됐습니다. 제가 밝아지자 제 주변 사람들도 활기차졌고 일하는 현장이 즐거웠습니다. 비록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은 오히려 제가 방송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재현 씨가 실제로 겪었던 예. 어려운 점들을 그쵸. 솔직하게 쓴 글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많이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네. 방금 보미 씨가 또 이 뭐 오빠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야 이게 뭐 대본이라고 해도 재밌긴 하네요. 기분이 네. 이상하네요. 네. 예. 자,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다가 네네. 이제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극복했던 게 약을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줄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냥 좋은 생각이 나지만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일단 약을 끊어보고 이겨볼 수 있는 대로 이겨보자 했는데 제가
하루 지났는데 밤에 자기 전에 오늘 약을 안 먹어봤는데 살만했나? 그랬는데 살짝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만했던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갔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글자 수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이 말씀이 네.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만점. 근데 이걸 짧게로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뭐 상담을 했고 공황장애 치료를 도와준 약을 먹었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지금은 원래의 모습이 돌아왔고 이게 그냥 극복에 대한 내용일 뿐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군요. 근데 방금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인용구를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뭐 이런 거. 잘된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경험이 네. 왜 이게 점수를 주고 싶냐면은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 이게 약점일 수도 있고 예. 창피하잖아요 일단. 근데 그걸 용기 있게 쓰신 점, 그걸 만점. 네, 멘토님의 특급 처방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엔 보미 씨가 저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하는 B급 처방전. 예. 제 의견은요. 네. 사실 뭐 이제 기술적인 쓰는 부분에 있어서야 뭐 충고 드릴 게 사실은 없고 그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평범함이라는 무기로 국민 MC, MCU가 되어라 이겁니다. 와, 지금 네. 저 약간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요. 예, 소름이 돋았어요. 네. 우리 MCU 하면 보통 유재석 씨 많이 떠오르잖아요. 국민 MC로서. 네. 근데 그분도 사실 뭐 본인이 엄청 잘나서 그런 그 자리에 올랐다기보다는 네. 항상 겸손한 마음과 평범함으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MC가 되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현 씨를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너무 그래서 감동이네요. 네, 앞으로도 네.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와,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네. 예. 자, 이렇게 프로필과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 남은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쵸? 네, 면접인데요. 그죠? 네, 이번에도 직접 질문을 준비해 주셨죠, 멘토님? 첫 번째 면접 예상 질문이 네. 그러니까 DJ로서의 어떤 네. 부분은 묻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 네. 얼마를 받고 싶냐. 아. 네, DJ로서 1년 예. 계약을 한다면 네. 연봉을 본인을 얼마에 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희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J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DJ가 주수입이 된다면은 제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의 주수입이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DJ로서는 정말 돈을 바라지 않아서 1년 연봉 딱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만 딱딱 받았으면 좋겠고 심지어 100만 원 받는 것도 저는 청취자들에게 좀 쏠 겁니다. 예, 제 사비를 털어서 더 많은 애청자들을 이렇게 양성하거나 양성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청취자한테 어떻게 쏠 겁니까? 안 보이는 청취자. 네? 청취자한테 어떻게 쏘실 거예요? 시청자 선물, 예, 청취자 선물, 네네, 청취 선물로, 예, 느닷없는 선물 대단치로 이렇게 좀 약간 선물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이고 제가 말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것이고 저만의 채널이 생긴다는 것. 이거에 저는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라디오 DJ가 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기부의 아이콘이 되실 건가요? 그럼요, 다 올 기부, 올 기부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네. 아, 면접 진행자가 너무 좋아요. 진행자가 되셨어요. 네네. 그 뭐 이제 그리고 이슈가 돼서 네. 정말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그 아. 프로그램이 떴어요. 예. 근데 그 어떤 유명 격투 선수가 네네. 항의가 온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하지 마라. 예.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 예정이 잡혀 있어요. 또 예. 너무 재밌어 또 하기로 됐어. 네네네. 미스터 뭐 씨를. 자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진행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분위기도 뭐 굉장히 그쵸, 그쵸. 무섭겠죠. 예.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하게 인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 헌법이지. 제가 또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세상에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헌법에서 일단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일단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인간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일단 기분이 나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코너 무조건 폐지. 그동안 했던 거 무조건 사과, 공식적인 사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에게 일단 기분부터 먼저 맞춰드리고 시청자들이 다른- 모두 원해도 당연하죠. 시청자가 원해도 그도 시청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들었기 때문에 청취자가 된 거라서 들었던 거지 예를 않습니까? 들면 맞아요. 오. 기업에서도 맞아요. 기업 철학이. 오. 근데 DJ 쪽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네네네. 그 기업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그 실제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네네. 기업체에서 면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DJ로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 제가 봤을 저는 면접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말을 해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진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면접은 100만 개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더 없습니까 질문? 예,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 DJ로서 이제 실무적인 질문. 그러니까 예, 그 예. 성대모사 프로그램 말씀하셨어요. 네네. 진행자로서. 근데 지금 섭외하고 싶은 분 딱 네, 3명만 네. 말씀을 좀 듣고 지금 싶은데. 당장요. 예, 예. 프로그램이 일단은 그리고 그 스타트업. 이유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된다는 첫 회요. 첫 회로 예. 생각하에 일단 이선균 씨. 일단 이선균 왜 씨. 이유가 뭡니까? 청취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선균 씨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굵으신 분은 거의 대부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들의 그 참여도 있지 않습니까? 참여도를 한 방에 확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선균 씨 섭외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유명 정치인을 한 분 섭외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섭외가 닿는다면은 섭외가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이제 잠시 보류해 두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인을 한 분 섭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데 저를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 새롭게 이 과연 누가 지금 유재하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라디오 코너에 대한 그 청취도 또는 그 뭔가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호응도를 굉장히 확 이끌어낼 겁니다. 과연 DJ가 일반인들과 했을 때 누가 DJ야라는 뭔가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호응도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네. 예, 이 세 번째 질문이 네. 과연 꿈만 앞서는 뜬구름만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네. 생각까지 해놓았냐. 어. 즉흥일지라도 네. 예. 그거를 파악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군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꼭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기획을 하시고 진행자로 DJ로 성공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C 특집으로 재환 씨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재환 씨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이거 진짜 저번에 보미 씨가 이런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은근 창피하고 좀 그죠? 네, 이상하게 그 집 뭔가 좀 떨리고 그러네요. 이상하게 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좀 보셨어요?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네. 우리 유지한 MC님이나 그러니까 전에 이제 뭐 네. 황 아나운서님처럼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즐겁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쵸. 스트레스가 없고 긴장되고 즐겁고 떨리고 설레면서 설령 그 불합격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완벽하고 굉장히 좋고 재밌어요. 다 갖췄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완할 부분만 살짝 바꾼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IY 자기소개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